제가 거기 가면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처럼 어떻게 될지 알죠? 평양대사요? 그 다음에 뭐 될지 알아요? 아니, 이런 때 자꾸 얘기를 해놔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송 들으시면은, 야, 그래도 대표부가 됐건 뭐건 박지원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평양대사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평양대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내가 정치하는 이유가 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서 지금 통일 어렵습니다. 몇십 년 갑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에 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실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아니죠. 의원님이신데 제가 항상 입에 대표가 붙어가지고. 한번 대표는 영원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대표 될 거예요. 민주평화당의 대표가 다시 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좀 모릅니까?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도 언론들이 김영철 그 부위원장, 통전부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만나는 게 자꾸 중요한 마지막 남아있는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하던데 정세현 전 장관은 월요일 날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가기 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인 내용들은 다 끝났다는 얘기다. 간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12단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그죠. 가는 게 끝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김영철 부장이 중국에서 이틀을 기다렸죠. 무슨 항공편 때문에 기다렸다 어쨌다 하는데 네. 그것은 판문점, 네. 싱가포르, 네. 썬김과 최선희 네.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누굽니까? 김창선, 네네. 해긴. 네.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실무 조정을 보고를 받고 네. 확실하게 끝나니까 폼페이오하고 도장 찍으러 간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12단과 정세현 장관 두 분만 거기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에 갔다는 것은 협상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남북관계의 경험자들이나 네. 최소한 외교관 출신들이라고 하면은 이건 알죠. 12단만 아는 게 아니라 네. 김어준 공장장 정도는 모르지만은 그 아는 수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미 네. 합의가 되니까. 합의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갔죠.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걸 보세요. 폼페이오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서 평양을 방문했지만은 네. 갈 때마다 합의돼 가지고 와서 네. 좋은 뉴스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김영철 통전부장이 갔다는 것도 역시 좋은 소식을 다 들고 손에 쥐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것이 6.12 예. 싱가포르 회담의 폼페이오 김정은 두 분이 테이블에 앉으면은 네. 그것은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합의가 어떤 분들이 합의해내느냐. 네. 폼페이오, 김영철, 서훈. 예. 이분들이 합의돼서 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예. 합의가 안 됐으면 안 됐는데. 만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왜 앞으로도 진전이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김영철 부장도 그러지만 폼페이오 예. 국무장관도 합의해서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이 앞으로 실천이 안 되면 책임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누가 책임지고 나갈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뭐 역시 수준이 공장장 정도. 미안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과 똑같은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정세현 장관은 가기 전인데 곧 갈 것 같고 간다면 끝난 것이다.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네. 역시 정세현 장관은 잘 아시니까. 이거 해보신 분이니까. 그렇죠. 또 우리 식구 아니에요. 우리 식구. 대표님도 딱 보시고 이제 끝났구나 얘기가. 그렇죠. 해석을 딱. 저는 사실 정상회담을. 김영철 부장이 중국에 가서 예. 미국으로 출발을 안 하길래 이게 싱가포르 판문점에서 아직도 미세한 부분 조정이 안 끝났구나. 그러니까요. 이걸 네. 조마조마했지. 네. 딱 간다고 그래서 또 출발했다고 해서 만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이미 이거 이제 12일 날 열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신 거죠. 예. 네. 그러면 뉴욕으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뉴욕에 갔다가 그럼 워싱턴에 갈지도 모른다. 뭐 그 말은 안 갈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국 대통령께서 네. 반드시 김영철 부장을 만나야 된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도 네. 뭐 사실 김대중 대통령 네. 또 제가 가서 심부름을 했는데요. 그때 그 주역이잖습니까? 그렇죠.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때. 그러니까 이제 올브라이트 올브라이트 장관이 평양을 가기 전에 예. 조명록 차수가 예. 워싱턴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날 때 군인 정장을 하고 가서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답방으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어요. 예, 예. 이번에도 예. 이번에 거꾸로 했죠. 그렇죠. 폼페이오가 폼페이오 FBI, CIA 국장이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고.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는 답방을 할 차례 이제 아닙니까? 김영철 부장이 가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뉴욕에서 예. 자기 북한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 대사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정리한 것. 정리한 것을. 이게 맞지 하고. 예. 예. 재확인되면은 혹시라도 일부 언론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 진행하다 보면은 예. 제 경험도 그래요. 꼭 그 사람들은 보고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첫 만났을 때도 자기들 대사관에서는 비화, 예. 이제 비밀 예. 이 문건으로 해서 보고를 하니까 저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뉴욕에서는 유엔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평양과 교신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마지막 조율이 있을까 봐. 그렇죠. 한번 만나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됐다 예. 하면은 비로소 이제 형식적으로지만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예. 뵙고 올 것이다. 이것이 외교의 상호주의고 같은 기본 원칙. 대접이지.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대상이니까 예. 워싱턴까지 김영철 부장을 부르기는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외교 관례에 안 맞는 것이다. 안 맞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하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리하고 상관없이. 관리하고 상관없이 막 하시는 분이라 그렇지만 하실 거예요. 예. 또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장 만났다고 세계적 뉴스가 날아가잖아요. 지금 하겠죠. 보세요. 예. 모든 세계 이목이 남, 북, 미, 일, 중, 러 예. 여기에 막 전부 얽혀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로도 일본까지 포함해서 바쁩니다. 정신 없습니다. 지금. 예, 왔다 갔다 하고 아베 뭐. 총리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베는 죽을 지경이죠. 왜 저는 그렇게 보냐 하니까는 제가 자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높은 단계의 동결까지 갈 것이다 예. 하는데 사실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 본토를 이어가는 ICBM. 북한의 IC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폐기를 해라. 예. 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상징적으로 ICBM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본은 ICBM하고 관계없거든요. 예. 미사일하고 관계 있다. 중거리 미사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몸이 달아서 미일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 간다. 또 뭐 외상회담 만나자. 소위 북일 외상회담 하자. 예. 또 싱가포르도 사람 보냈더라고요. 네, 그렇죠. 당연히 보내죠. 그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까지 그 오리알이 된 적이 있나 싶어요. 예. 완전히 오리알이 됐습니다. 좀 얄미운 짓을 했으면은 한 번은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당하는, 최초로 당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글쎄요. 뭐 역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아베 수상은 늘 숟가락 놓아가지고 부자 됐잖아요. 일본은. 숟가락 얹어서. 맞습니다. 예. 그 한국 전쟁으로 부담 많이 됐죠. 예. 그렇죠. 예. 일본은 그렇게 부인할 하고. 수 없죠.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해커 박사. 아 미국의 예. 그 가장 최고 전문가라는 분. 그렇죠. 핵 전문 또 북한을 6번인가 가서 확인하고 오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 해커 고농축 박사. 우라늄 뭐 이런 거 다 보고. 최근에 인터뷰했죠. 해커 박사. 예. 예. 거기 해커 박사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 미국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또는 언론은 최우선을 미국 국익에 둡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 국익에 두는데 해커 박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핵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예. 완전 비핵화를 하는 데는 15년 정도가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걸릴 것이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저 소리가 뭔가 예. 했을 때 저는 역시 CBID 예. 당장 선핵 폐기 이것은 불가능하고 단계적 동시적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뭐냐. 뭐 그런 합의.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핵을 비핵화하는데 예. 2020년까지 하겠다 한 것을 좀 뒷받침해 주면서 예.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의 길로 가도록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이나 미국 시민들이 왜 당장 핵폐기 안 하느냐 예. 이러한 여론을 좀 기술적으로 대변해 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외교 관례나 그동안의 뭐 프로토콜이나 이런 걸 무시해서 가능의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거 다들 사실 6월 12일도 백악관 내에서는 그때까지 준비하기 어려울 거다는 얘기가 스텝 사이에서는 있었나 본데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안 따지니까 확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6월 12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살아있는 최고의 외교 대부 키신저 박사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요즘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이 아니죠. 안 해. 그러니까요. 하고 던져버렸다가 또 김정은이 끌고 들어오니까는 해. 네. 그리고 12일 날 다 준비해.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좀 이렇게 때려보니까는 그 호텔 이런 것들을 전부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12일 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해커 박사가 15년 걸린다고 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2년 내에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지금 그 타겟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2년 내에 할 수 있는 맥시멈을 가지고 이 정도면 사실상의 CBID가 맞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겠죠. 예. 해커 박사가 전문가로 기술적으로 따진 거하고는 다르게 예. 그 선이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 글쎄 IAEA에서 핵 사찰을 한다 하더라도 네. 굉장한 한계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죠. 네. 그리고 그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것은 뭐 진짜 한 덩어리 땅속에다 예. 묻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트럼프 대통령 말씀이 맞는 게 있어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예. 그건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과 미국이 예. 두 차례 정도. 두 차례 정도 했을 때 우리는 에너지 지원을 했지만은 물론 뭐 여기서 시비는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깼다, 북한이 먼저 깼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김정일 위원장은 도움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안 한다고 하면서 몰래 쌍주머니를 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것을 못하게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2년 내로 최소한 북한에서 ICBM, SLBM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기시키면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로 접어드는 2020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고농축으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건 다 폐기하는. 그렇죠. 폐기 대상이 될 것이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제1 목표예요. 탄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탄도. 뭐 20여 개 정도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20여 개인지 10개인지 50개인지 뭐 알 수가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핵탄두 같은 것도 일부 ICBM, SLBM 그런 거 이렇게 일부를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성의껏 이번 풍계리 갱도 폭파하듯 할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지금 누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탄도 조그맣거든요. 그리고 감춰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 뒤지로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그러니까 2년 있다가 핵을 다 제거했고 탄도도 다 이제 폐기했다라고 선언한 다음부터는 설사 5개가 남아있던 1개가 남아있던 간에 쓸 수도 없는 일이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그렇죠. 쓸 수 없고 그 소위 위협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핵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핵을 쏘는 상황은 지구 멸망의 날이니까요. 그건 뭐 핵 보유국이 지금까지 핵을 사용한 것은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또 거기 정도 가면은 경제 제재나 경제 교류나 북미 간의 외교 관계, 평화 협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도 변하는 겁니다. 자꾸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CBID 이걸 요구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체제 보장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CBIG라고 하더라고 이제 뭐 개런티를 쓰는데 폼페이오가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의 과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중공을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월남을 오늘의 베트남을 만들었는데 그 정도 해준 지금 중국을 우리가 체제 변경시켰습니까? 베트남을 체제 변경시켰습니까? 그 체제에서 수교를 하고 경제 발전이 지금 이룩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서로 상호 간에 연락사무소를 초기부터 두자. 사실 대사관급으로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처음에 연락사무소 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수교 직전의 상황, 연락사무소 이걸 나중에 하지 말고 처음부터 두자. 이런 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핵화의 길은 모라토리움, 동결, CBID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고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예 이번 싱가포르에서 높은 단계의 동결 즉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혹은 대표부까지 승격해가지고 두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완전한 길로 가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는 갈 것 같은. 거의 중간 단계 수교 아닙니까? 그 그렇죠. 우리가 중공에도 미국이 대표부 뒀고 우리도 한일 수교할 때 먼저 대표부 뒀어요. 대표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수교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평양에 미국 사무소가 있고 대표부가 있고 워싱턴에 대표부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서로 전쟁은 못한다는 그렇죠. 보장이거든요. 그리고 늘 만나서 조정할 수 있고 그 라인이. 정식 수교까지는 뭐 평화회담이 열린 다음에 하겠지만 초반부터 예를 들어서 절차적으로 어려운 평화회담이라든가 혹은 미국 내에서 조약 통과라든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표부는 빨리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하고 중공하고 했을 때 대표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대사라고 불러요. 제가 거기 가면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처럼 어떻게 될지 알죠? 평양대사요? 그 다음에 뭐 될지 알아요? 아니, 이런 때 자꾸 얘기를 해놔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송 들으시면은, 그래도 대표부가 됐건 뭐건 박지원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평양대사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평양대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내가 정치하는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서 지금 통일 어렵습니다. 몇십 년 갑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을 없애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한반도가 되면은 몇십 년 내로 통일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공직을 평양에서 하고 싶으신 저는 처음부터 네. 그게 제 꿈이었고 제가 정치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네, 앞으로 그러니까 목표이기 예전부터 때문에. 그게 목표였고 예. 지금도 여전히 목표시고 그게 가능한 전국에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흥분한 상태로 계속 아니요. 그런데 지금 경쟁자가 예. 김어준 공장장이 나타나서 제가 불안하기도 저는 합니다. 평양대사 목표는 아닙니다. 인터뷰가 목표입니다. 인터뷰 목표인데 평양대사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못 가더라도 예. 빠른 시일 내에 와야 되고 이번 6.12에서 저는 그게 합의되면은 이 세계적인 그러니까 대변동이 일어난다. 6월 12일 날 만난다는 자체가 이미 성공이니까. 그렇죠. 예. 만난다는 자체가 성공이에요. 거기서 뭐 단판 자꾸 얘기하는데 단판 다 끝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합의 다 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여기서 남은 변수가 있습니까? 남은 변수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12일까지요. 예, 그렇죠.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의 제가 자꾸 얘기지만은 우리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마지막 날까지 그러죠. 우리가 발표는 못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 고충이 있었는가. 오죽하면 마지막 날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다 극복해서 했는데 이건 우리 민족끼리도 만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철천지 원수인 미국과 북한이 네. 이 전쟁 단계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사변입니다. 제가 거기 가면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처럼 어떻게 될지 알죠? 평양대사요? 그 다음에 뭐 될지 알아요? 아니, 이런 때 자꾸 얘기를 해놔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송 들으시면은, 그래도 대표부가 됐건 뭐건 박지원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평양대사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평양대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내가 정치하는 이유가 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서 지금 통일 어렵습니다. 몇십 년 갑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에 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실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아니죠. 의원님이신데 제가 항상 입에 대표가 붙어가지고 한 번 대표는 영원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대표 될 거예요. 민주평화당의 대표가 다시 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좀 모릅니까?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도 언론들이 김영철 그 부위원장 통전부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만나는 게 자꾸 중요한 마지막 남아있는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하던데 정세현 전 장관은 월요일 날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가기 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간다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인 내용들은 다 끝났다는 얘기다. 간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12단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그죠. 가는 게 끝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김영철 부장이 중국에서 이틀을 기다렸죠. 무슨 항공편 때문에 기다렸다 어쨌다 하는데 그것은 판문점, 싱가포르, 썬김과 최선희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누굽니까? 김창선, 해긴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실무 조정을 보고를 받고 확실하게 끝나니까 폼페이오하고 도장 찍으러 간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12단과 정세현 장관 두 분만 거기 김영철 통전부장이 뉴욕에 갔다는 것은 협상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경험자들이나 최소한 외교관 출신들이라고 하면은 이건 알죠. 12단만 아는 게 아니라 김어준 공장장 정도는 모르지만은 그 아는 수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미 합의가 되니까. 합의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갔죠. 한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보세요. 폼페이오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서 평양을 방문했지만은 갈 때마다 합의돼 가지고 와서 좋은 뉴스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김영철 통전부장
갔다는 것도 역시 좋은 소식을 다 들고 손에 쥐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것이 6.12 예. 싱가포르 회담의 폼페이오 김정은 두 분이 테이블에 앉으면은 네. 그것은 좋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합의가 어떤 분들이 합의해내느냐. 네. 폼페이오, 김영철, 서훈. 예. 이분들이 합의돼서 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예. 합의가 안 합의가 안 됐으면 안 됐는데. 만나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저는 또 왜 앞으로도 진전이 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김영철 부장도 그러지만 폼페이오 예. 국무장관도 합의해서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이 앞으로 실천이 안 되면 책임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누가 책임지고 나갈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뭐 역시 수준이 공장장 정도 미안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과 똑같은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정세현 장관은 가기 전인데 곧 갈 것 같고 간다면 끝난 것이다.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네. 역시 정세현 장관은 잘 아시니까. 이거 해보신 분이니까. 그렇죠. 또 우리 식구 아니에요. 대표님도 딱 보시고 이제 끝났구나 얘기가. 그렇죠. 해석을 딱. 이게 저는 사실 경험하셨으니까 정상회담을. 김영철 부장이 중국에 가서 예. 미국으로 출발을 안 하길래 네. 이게 싱가포르 판문점에서 아직도 미세한 부분 조정이 안 끝났구나. 그러니까요. 이걸 네. 조마조마했지. 네. 딱 간다고 그래서 또 출발했다고 해서 만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이미 이거 이제 12일 날 열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신 거죠. 예. 네. 그러면 뉴욕으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뉴욕에 갔다가 그럼 워싱턴에 갈지도 모른다. 뭐 그 말은 안 갈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국 대통령께서 네. 반드시 김영철 부장을 만나야 된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도 네. 뭐 사실 김대중 대통령 네. 또 제가 가서 심부름을 했는데요. 그때 그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그때. 그러니까. 이제 올브라이트 예. 장관이 평양을 가기 전에 예. 조명록 차수가 예. 워싱턴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날 때 군인 정장을 하고 가서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답방으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어요. 예, 예. 이번에도 예. 이번에 거꾸로 했죠. 그렇죠. 폼페이오가 폼페이오 FBI, CIA 국장이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고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는 덮방을 할 차례 이제 아닙니까? 김영철 부장이 가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뉴욕에서 예. 자기 북한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 대사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정리한 것 정리한 것을. 이게 맞지 하고. 예. 예. 재확인되면은 혹시라도 일부 언론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 진행하다 보면은 예. 제 경험도 그래요. 꼭 그 사람들은 보고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첫 만났을 때도 자기들 대사관에서는 비화, 예. 이제 비밀 예. 이 문건으로 해서 보고를 하니까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뉴욕에서는 유엔 북한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평양과 교신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마지막 조율이 있을까 봐 그렇죠. 한번 만나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됐다 예. 하면은 비로소 이제 형식적으로지만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예. 뵙고 올 것이다. 이것이 외교의 상호주의고 같은 기본 원칙. 대접이지. 예. 좀 뒷받침해 주면서 예.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의 길로 가도록 그리고 뭐 우리 한국이나 미국 시민들이 왜 당장 핵폐기 안 하느냐 예. 이러한 여론을 좀 기술적으로
대변해 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외교 관례나 그동안의 뭐 프로토콜이나 이런 걸 무시해서 가능한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거 다들 사실 6월 12일도 백악관 내에서는 그때까지 준비하기 어려울 거다는 얘기가 스텝 사이에서는 있었나 본데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절차를 안 따지니까 확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6월 12일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 살아있는 최고의 외교 대부 키신저 박사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요즘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이 아니죠. 안 해. 그러니까요. 하고 던져버렸다가 또 김정은이 끌고 들어오니까는 해. 네. 그리고 12일 날 다 준비해.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좀 이렇게 때려보니까는 그 호텔 이런 것들을 전부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12일 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해커 박사가 15년 걸린다고 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2년 내에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지금 그 타겟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2년 내에 할 수 있는 맥시멈을 가지고 이 정도면 사실상의 CBID가 맞다라고 선언하겠죠. 예. 해커 박사가 전문가로 기술적으로 따진 거하고는 다르게 예. 그 선이 어느 정도 선이 될까요? 글쎄 IAEA에서 핵 사찰을 한다 하더라도 네. 굉장한 한계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죠. 네. 그리고 그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것은 뭐 진짜 한 덩어리 땅속에다 예. 묻어놓으면 그걸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트럼프 대통령 말씀이 맞는 게 있어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예. 그건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과 미국이 예. 두 차례 정도. 두 차례 정도 했을 때 우리는 에너지 지원을 했지만은 물론 뭐 여기서 시비는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깼다, 북한이 먼저 깼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김정일 위원장은 도움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는 안 한다고 하면서 몰래 쌍주머니를 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것을 못하게 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2년 내로 최소한 북한에서 ICBM, SLBM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기시키면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로 접어드는 2020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고농축 우라늄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건 다 폐기하는. 그렇죠. 폐기 대상이 될 것이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제1 목표예요. 탄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탄도. 뭐 20여 개 정도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게 20여 개인지 10개인지 50개인지 뭐 알 수가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대상이니까 워싱턴까지 김영철 부장을 부르기는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외교 관례에 안 맞는 것이다. 안 맞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례하고 상관없이 막 하시는 분이라 그렇지만 하실 거예요. 또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장 만났다고 세계적 뉴스가 날아가잖아요. 지금 하겠죠. 보세요. 모든 세계 이목이 남북 미 일 중 러 여기에 막 전부 얽혀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로도 일본까지 포함해서 바쁩니다. 정신 없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아베 총리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베는 죽을 지경이죠. 왜 저는 그렇게 보냐 하니까는 제가 자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높은 단계의 동결까지 갈 것이다 하는데 사실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북한의 IC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폐기를 해라 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상징적으로 ICBM을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ICBM하고 관계 없거든요. 예, 미사일하고 관계 있다. 중거리 미사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몸이 달아서 미일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 간다. 또 뭐 외상회담 만나자. 소위 북일 외상회담 하자. 예. 또 싱가포르도 사람 보냈더라고요. 네, 그렇죠. 당연히 보내죠. 그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까지 오리알이 된 적이 있나 싶어요. 예. 완전히 오리알이 됐습니다. 좀 얄미운 짓을 했으면은 한 번은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당하는, 최초로 당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글쎄요. 뭐 역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아베 수상은 늘 숟가락 놓아가지고 부자 됐잖아요. 일본은. 숟가락 얹어서. 맞습니다. 예. 한국 전쟁으로 부담 많이 됐죠. 예. 그렇죠. 예. 일본은 그렇게 부인할 하고. 수 없죠.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해커 박사. 아, 미국의 예. 가장 최고 전문가라는 분. 그렇죠. 핵 전문. 또 북한을 6번인가 가서 확인하고 오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 해커 고농축 박사. 우라늄 뭐 이런 거 다 보고. 최근에 인터뷰했죠. 해커 박사. 예. 예. 거기 해커 박사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 미국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또는 언론은 최우선을 미국 국익에 둡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예. 국익에 두는데 해커 박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핵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예. 완전 비핵화를 하는 데는 15년 정도가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걸릴 것이다. 이런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저 소리가 뭔가 예. 했을 때 저는 역시 CBID 예. 당장 선핵 폐기 이것은 불가능하고 단계적 동시적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뭐냐. 뭐 그런 합의.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핵을 비핵화하는데 예. 2020년까지 하겠다 한 것을 그 핵탄두 같은 것도 예. 일부 ICBM, SLBM 그런 거 이렇게 일부를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성의껏 이번 풍계리 갱도 폭파하듯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지금 누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누구도. 아무도 모르죠. 탄도 조그맣거든요. 네, 그걸 감춰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 네. 뒤지로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그러니까 2년 있다가 핵을 다 제거했고 탄두도 다 이제 폐기했다라고 선언한 다음부터는 설사 5개가 남아있던 1개가 남아있던 간에 쓸 수도 없는 일이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그렇죠. 예. 쓸 수 없고 소위 위협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핵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핵을 쏘는 상황은 지구 멸망의 날이니까요. 그건 뭐 예. 핵 보유국이 지금까지 핵을 사용한 것은 2차 대전 때 네. 일본 히로시마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70년 사실상 전이고. 무용지물이 되고 네. 또 거기 정도 가면은 경제 제재나 경제 교류나 북미 간의 외교 관계, 평화 협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도 변하는 겁니다. 네. 자꾸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CBID 예. 이걸 요구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체제 보장 예.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CBIG라고 하더라고 이제. 뭐 개런티를 예. 쓰는데 폼페이오가 그런 용어를 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잘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의 과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중공을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월남을 오늘의 베트남을 만들었는데 그 정도 해준 지금 중국을 우리가 체제 변경시켰습니까? 베트남을 체제 변경시켰습니까? 그 체제에서 수교를 하고 네. 경제 발전이 지금 이룩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서로 상호 간에 연락사무소를 초기부터 두자. 사실 대사관급으로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처음에 연락사무소 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수교 직전의 상황, 연락사무소 이걸 나중에 하지 말고 처음부터 두자. 이런 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핵화의 길은 모라토리움, 동결,
CBID 네.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고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예 예. 이번 싱가포르에서 높은 단계의 동결, 예. 즉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예. 혹은 대표부까지 승격해가지고 두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완전한 길로 가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는 갈 것 같은. 거의 중간 단계 수교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렇죠. 예. 우리 중공에도 미국이 대표부 뒀고 예. 우리도 한일 수교할 때 먼저 대표부 뒀어요. 예. 예. 대표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수교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됐든 평양에 미국 사무소가 있고 대표부가 있고 워싱턴에 대표부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서로 전쟁은 못 한다는 그렇죠. 보장이거든요. 그리고 늘 만나서 조정할 수 있고 그 라인이. 예. 예. 정식 수교까지는 뭐 평화회담이 열린 다음에 하겠지만 초반부터 그 예를 들어서 절차적으로 어려운 평화회담이라든가 혹은 미국 내에서 조약 통과라든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표부는 빨리 하자.